자, 여러분 안녕. 현동쌤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요. 자, 배웠던 내용들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범위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시험 범위 확인해 보면 거의 3단원, 네,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범위 교과서 110쪽부터 145쪽 한번 더 확인해서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시험 범위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 알아볼 부분은 이제 흥선대원군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2단원 마지막 부분에서도 한번 배웠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흥선대원군 지난 2단원의 부분에서 왕권 강화를 위한 특히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는 부분들을 한번 배웠던 것 같고요. 네, 3단원 초반의 부분에서 흥선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흥선대원군은 뭐 나라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프랑스, 독일, 미국하고 충돌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는 병인양, 뭐 독일하고는 오페르트, 뭐 그 남영군묘 도굴 미수 사건 그거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고요. 자, 미국하고는 신미양요 떠올려 보면 되겠죠. 네, 여러분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련의 사건들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남영군묘 도굴 미수 사건, 뭐 최근에는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이렇게 하고요. 신미양요, 척하의 변리, 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외세랑 충돌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내용 정리해 볼 건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하냐면, 자, 우리가 수업할 때마다 마무리 시간에 정리했던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핵심 내용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조선이 문호를 개방했다. 네, 일본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을 하게 되었었고요. 네, 미국하고도 문을 열었었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강화도 조약 여러 번 떠올려 보면 되겠죠.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편하게 강화도에서 외세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고 하필이면 일본한테 문을 열게 되는 그 조약을 체결했던 장소가 강화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고 있겠고요. 자, 강화도 조약은 일반적으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나라 배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뭔가 해양 조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잘못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치의법권 내지 영사 재판권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자, 특히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했던 부분에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도 연장선에서 봤을 때 관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조선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네, 이것도 평등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볼 건데, 자,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 책량 내지 중국의 중개, 청나라의 중개로 조약이 체결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봤던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부분에 있어서 평등한 내용이나 우리나라에 뭐 대우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고 있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도 최애국 대우나 영사재판권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나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 근대 시기 나라문을 열게 될 때 그렇게 평등하진 않았다. 그렇게 대우를 잘 받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부분에서는 강화도 조약, 일본이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미국, 서양 국가들하고 이제 손을 내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쨌거나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라의 문이 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나라 문을 열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통리기무아문, 혹은 뭐 별귀군 이런 거 떠올려 보면 좋겠고요. 자, 또한 다른 나라로 사절단도 굉장히 많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영선사, 수신사, 보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또한 반면 양반 지배층 계층들은 그렇게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을 선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리학적인 관념에 따라서 뭔가 그들하고 접촉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입장하고 비슷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정척사파라고 부르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었고 조선의 전통을 지키자. 네, 서양이나 일본과 같은 외세를 배척하자라고 하는 강한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부가 나중에
뭐 을미, 의병, 뭐 을사, 의병, 뭐 이런 의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잘 보이고 있겠죠. 그다음 이모군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모군란. 네. 자, 배경, 전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별기군하고 뭔가 나라문을 열게 되는 그런 뭔가 관계 속에서 차별받거나 뭔가 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그 구식군인들 계층들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구식군인과 흥선대원군의 입장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찾아가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죠. 뭐 별기군 없앤다든지 통리기마은 없앤다든지.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네, 청나라 군대, 외국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당하게 되고 우리나라 내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계속 이어서 정리해 본다면, 자,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건, 자, 구식군인들의 반란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흥선대원군 재집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모군란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겠고, 자, 그러한 부분으로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 특히 경제적인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화됐다라고 하는 거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자,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공사 간에서도 일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상해 줘야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 내지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하게 되었었고, 청나라가 조선을 일명 속박, 속국처럼 두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자, 1884년 일어났던 갑신정변 보시면요. 네, 급진개화파가 이제 3일 천하, 그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정부문을 활짝 열어서 일본식으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시도했던 건데, 네, 마찬가지로 청나라 군대 개입하면서 잘 되진 않았죠. 자, 그 이후에는 텐진 조약을 체결했고요. 갑신정변이나 이모군란이나 네, 조약들 많이 체결합니다.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일부 작게 충돌했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조선에서 충돌하지 않기 위한 서로의 약속들을 정하게 되겠고요. 한성조약을 통해서 네, 일본군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보상해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심화해서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모군란의 제물포조약, 갑신정변의 한성조약 내용이 비슷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894년의 상황을 볼 건데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어떤 게 있었죠? 동학농민운동, 뭐라고요? 네, 청일전쟁 하나 더, 네, 갑오개혁, 요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순서대로 계속 알아볼 겁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1894년의 사건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보면, 자, 우리가 뭐 넓게 뭐 교조 신원운동이나 네,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 떠올려 볼 수 있고, 뭐 인내천과 같이 인간 평등을 주장했던 종교가 동학이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당시 전라도의 농민들이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 중에 하나였는데, 자, 당시 전라도의 뭐 군수들이랄까요? 그 전라도의 지배자들이, 지도자들이 농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고, 왜 안 나오죠? 네, 농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네,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었고요. 조병갑의 수탈, 뭐 저수지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과다한 세금을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뭐 사발통문 돌리고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관할을 털고 뭐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고 해산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 탓을 돌리게 되니까 화가 나서 또 들고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또한 외세, 일본의 경국궁 무력 침략으로 그에 따라서 네, 농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같은 경우는 나라 안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주로 탐관오리와 같은 양반 지배 체제가 무능하다.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반면 2차 분기는 일본의 경복궁 침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한 네, 봉기의 원인,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학농민운동하면 그래도 핵심은 집강소에 있다, 폐정개혁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폐정개혁안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크게 세 개 과정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묶어서 갑오을미개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갑오 1차, 갑오 2차, 갑오 3차 개혁이라고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각각 구분해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1차는 일본의 간섭이 적어서요. 청일전쟁 중이라 자주성이 보이고 있다. 그런 증거로 군국 기무처를 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개혁하는데 우리나라 개혁하기 위한 회의체, 그게 군국 기무처다. 네, 2차는 일본의 간섭으로 약간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2차 갑오개혁 때는 1차 갑오개혁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3차 개혁, 일명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단발령도 있고, 뭐 태양력 실시도 있고, 뭐 우편 업무 재개도 있고,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청일 전쟁은 좀 생략해서 보고요. 그냥 전개 과정이나 일본이 이겼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수업 중에도 말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넘어가서 독립협회 보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네,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죠.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갑신정변 때 언급되었던,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급진개화파 사람이었고요. 자, 독립협회에서는 주로 토론회 강연회를 통해서 민중 계몽운동 내지 뭐 의회 설립 시도, 나아가서 러시아 배척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독립협회 집회 토론회 이름을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자, 또한 독립협회 하면 가장 핵심 문서, 주장, 발표문 정리된 것은 자, 헌의육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헌의육조는 관료도 참여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자, 독립협회는 의회를 어떤 용어로 부르고 있다라고 했죠? 중추원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인권의 개념이나 기타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었던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 자, 또한 이러한 독립협회는 왕의 존재를 인정했었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었는데 고종하고 뭔가 의견 다툼 마찰이 발생하면서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대한제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제국. 네, 거꾸로 가는 거죠. 왕에서 이제 황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왕보다 강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좋겠고요. 자, 전제군주제 왕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황제가 그런 거꾸로 돌아가는 체제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한국 국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뭐 군사권, 사법권, 외교권, 행정권, 경제권 다 황제가 가져간다. 대한국 황제가 가져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순서상에서는 네 번째 개혁입니다. 근대 시기 광무개혁, 대한제국 시기의 연호를 광무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광무개혁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서구 전반의 그런 근대화 모습들이 요 시기에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을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연결해 볼 수 있고요. 자, 정치적인 부분들 비교해서 본다면 이 독립협회랑 대한제국은 약간 느낌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수업 중에 정리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요거 진짜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말로 강조해 본다면 각각 국민, 국가 만들어가는 근대 시기에 각각 개혁의 주체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 요구, 문서, 생각들이 있다. 그게 문서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수업 중에 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체크해 봤었잖아요.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보려고요. 오늘 요거 하려고 영상 찍은 겁니다. 갑신정변하면 개혁 정강 떠올려 보자. 급진개화파가 주도해서 서양식 일본식으로 나라를 바꾸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었는데 잘 되진 않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하면 2차 농민봉기 아니죠. 1차죠. 1차. 1차 때 농민군이 발표했던 폐정개혁안. 여러분 집강소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봐야겠고요. 나라 내 문제들, 주로 양반 체제에 대한 불만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홍범 14조 볼 건데 홍범 14조는 뭐죠? 1894년이니까 가보개혁 여러분이 떠올려 봐야겠고 2차 가보개혁하고 관련 있겠습니다.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넘어가서 헌의육조 언제 나오죠? 독립협회할 때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한 관민공동회 때 헌의육조가 발표되었다. 독립협회랑 연결해 보자. 자, 마지막 대한국 국제 언제 발표됐다고요? 네, 대한제국 때 발표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래 고종 사진도 같이 나와 있고 대한국 대항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 군주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수업 중에 그런 말 했죠. 굳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갔을까? 고종 입장에서는 거꾸로 가야 내가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일 병합 과정들 본다면 우리가 수업 중에 하나하나 체크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 1904년 러일 전쟁기부터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까지 굉장히 많은 조약들을 일본이 체결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권력 기관 이런 거 빼앗아 가고요. 이들은 또 전쟁 중에도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의 뭔가 협조들을 얻어가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국권이 피탈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핵심 내용들, 핵심 조약들,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것도 하나의 순서처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 독도 우리나라 땅인 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수업 중에 별표 치고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왜 우리나라 땅이냐? 근대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에 칙령으로 발표해서 우리나라 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측의 입장인데, 사실 그 전부터 우리나라 땅임을 선포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의미 없는 거고, 강한 억지적으로 뺏었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지 못하다. 자, 요 근래에서 여러분 좀 기억나긴 할 겁니다. 무력적으로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던 항일 의병 있었죠. 자, 몇 단계였죠? 기억납니까? 3단계로 했었고요. 항일 의거 과정, 을사오적과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우리가 이야기했던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사늑약, 혹은 뭐 고종강제퇴위, 정미칠조약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배경이다라고 여러분이 수업 중에 잘 대답하고 여러분이 정리했던 것이 기억이 잘 나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어느덧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주제 뭐였죠? 여러분 따끈따끈하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나라를 사랑해서 뭔가 교육이나 산업에, 네, 맞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했죠. 레벨업을 하자고. 무엇에? 교육하고 산업, 경제에. 네, 그러한 단체들 우리가 보안에, 헌정연구에, 대한자강회 뭐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주로 독립협회처럼 의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봤었고요. 자,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신민회로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공화정을 지향했고, 네, 국민 대표죠. 왕 필요 없어요. 안창호 같은 사람 떠올려 볼 수 있고요. 학교 세웠고요. 독립운동 기지 남만주에 세웠고요. 네, 회사도 세웠죠. 자기 회사나 태극서관 떠올려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배구인 사건으로 1911년에 강제 해산되었었다. 이렇게 해서 자, 빨리빨리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것도 거의 20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나 범위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굳이 선생님이 휴일에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한테 요 압축 영상을 한번 제공해 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흐름이나 맥락이 있으니까 그 한국사의 맥락도 여러분이 잘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반복적으로 보면 구조가 잘 보일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내용도 들어보고 교과서 읽고 학습지 읽고 문제집 풀어보면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최선을 다해봤으면 좋겠고 선생님 요번에 마이크 준비했고요. 네, 키보드도 바꾸고 여러분한테 조금 더 수업 준비 더 신경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좀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좋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하자고요.
자, 이상으로 정리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화이팅!